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입니다. 저는 이번 달부터 국토위로 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국토위에서 도시공간정책포럼 국회의원 연구 모임의 대표로서 끌면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그리고 부동산정책, 그리고 도시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책으로 서비스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쩌다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네. 최근에 국토위로 보임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18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때는 국토해양위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진실을 파헤치느라 또 뉴타운 출구법 만들으라고 솔직히 주택 정책에 대해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는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 주택 정책, 도시 정책을 하고 싶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어쩌다 법사위로 배정이 돼서 지난 6, 7개월은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관심을 많이 두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위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대로 주택 정책, 도시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다고 보고요. 도시공간 정책 포럼은 사실은 만들어진 지는 9월 달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셧다운되고 그래서 활동을 많이 못 하다가 최근에 국감 끝나고 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도시공간 정책 포럼의 기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활기찬 도시 재생, 그리고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이 두 가지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일단은 이제 왜냐하면 도시라는 거하고 부동산이라는 걸 떼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항상 도시개발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주택개발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도시가 사실은 이제 꽤 오래된 도시들이 많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개발이 되면서 많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생이 필요한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조그만 마을 만들기라든가 동네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다 재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재생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활기차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도시라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이 좋은 거냐 이걸 보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불만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해요. 둘째는 새로운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집값만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전세가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퀄리티가 높은 집부터 아니면은 아주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것까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집도 있어야 되지만 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집, 또 특히 요새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것조차도 전혀 안 되는 주택 취약층도 있고 근데 이 여러 가지가 그러고 하면 청년주택도 있고요. 근데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이게 아주 건강하게 서로 엮여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언론 보도 태도나 아니면 언론에서 하면 이제 여론에 많이 되는데 항상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책에서 얘기할 때는 부동산 생태계라고 하는 게 각기의 어떤 연쇄고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각기의 수요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 정책을 피우면 다른 데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를 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공간 정책 포럼은 이 두 가지가 이제 활기찬 도시 재생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과제들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 내놓고 있는 점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택청이라고 하는 거 자체 또 주택도시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게 된 환경이 일단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뭐냐면은 솔직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뭐 깡통 전세처럼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있어요. 이때만 빼놓고 나머지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정책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공급 많이 하고 여기저기 필요한데 하면 되고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3만 불 이상 시대, 그리고 우리가 주거 복지와 공간 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는 전반적인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해요. 근데 이 주거 안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냥 뭐 공급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일단 통계도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수요 계층에 따라서 수급 상태가 어떤가도 알아야 되고, 가격 동향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수요가 다른가 이런 것도 이런 걸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급 정책, 그다음에 가격 정책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조세 정책이나 금융 정책까지도 같이.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해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부동산은 그냥 일종의 땅 짓고 헤엄치기식이 돼가지고 뭐가 있으면 짓고,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다음에 가령 뭐 깡통 전세가 나오든 말든 막 짓고 말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특히 건설 경기라고 하는 거하고 너무 맞물려서 돌아가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주택 정책을 끈질기게 꾸준하게 아주 정말 이 항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가령 LH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 공사에서 이런 사업체에서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는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 건설 산업에 관련된 일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 자체에 대한 거를 들여다보기에는 안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런 끈질긴 정책 추구성이라는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청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주택청은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때도 한번 아주 깊이 얘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로 주거 복지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어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주택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LH와 주택공사를 합하는 거로 되게 이제 얘기를 끝냈는데, 지금쯤 되면은 이제 많은 그 국민들도 알 겁니다. 이게 공사에서 하나 해가지고 되지는 않고, 뭔가 좀 우리가 좀 믿고 싶다, 신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얘기하는 게 총 단위가 돼야 끈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현장을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가 되면은 굉장히 몸이 좀 무거워지, 몸집이 무거운데 청 정도가 되면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주택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정책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당 대표께서 도시 주택 도시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논쟁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되면 부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생기고요. 뭐 제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건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부가 되면 괜히 폰만 잡습니다. 목에다 힘만 줘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순발력 있고 꾸준하고 추진력 있게, 그 다음에 청단위가 되면은 앞으로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요, 주택 복지하고도 연결돼야 됩니다.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공공임대가 단순히 늘어나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누가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같은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민간 임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빠져 있는데, 민간 임대에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공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이런 것도 계속해서 챙겨주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업체하고의 연결, 특별한 사업하고도 뭐 이렇게 네트워킹도 해주고 또 보조도 해주고 이런 등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동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청 레벨이 훨씬 더 기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복지를 다루는 게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사회 그 실제로 운영체계에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조직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주택청 레벨이 훨씬 더 이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뭐 이낙연 대표님하고도 계속 논쟁을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주택청을 막 세게 얘기를 하면은 갸우뚱하시는 표정인데, 그거는 저도 이제 곧
발의를 할 거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토론을 할 거고 아마 차기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질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정책 전문가가 없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도시 전문가 쪽이 이쪽에 들어오는 쪽이 잘 많지가 않습니다. 건설 사업 중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몇 특정 의원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설 사업이나 아니면 국토부에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도시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잘 아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 사이드에서 아는 사람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건설 업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른바 토건 마피아적인 속성이 있어요. 큰 용역을 따고 그걸 가지고 일을 벌리고 그걸 가지고 분양 사업을 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시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건설 산업이나 부동산 촉진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진행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공부도 하고 현장에서 훈련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이고 실패도 했고 또 성공도 했고 많은 거를 고민을 한 이런 사람이 좀 들어와서 그리고 저는 특히 설득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잘 펴져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매체도 이른바 제가 저희가 부동산 쪽에서 보면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 플레이어로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역사나 부동산 역사나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메이저 언론들하고 부동산 산업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언론을 소유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광고 수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포털을 직접 운영하는 언론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광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가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단가가 높은 건 대개 이제 분양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유착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않더라도 그런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언론, 특히 언론에서 부동산 광고가 그날 이제 저희가 포럼에서 제기한 건 언론에서 부동산 광고가 많은 매체일수록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이 현황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무지무지 세게 한다. 그 다음에는 좋은 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거로 더 많이 한다. 주거 안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에피소드에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부동산 건설 경기 사랑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잘 매치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특히 저는 그러니까 언론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떤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띄우고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본인의 사업들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것도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쁘면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면 저거 나쁘다.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깡통 전세일 때는 전세값 이래 가지고 문제다. 그 다음 집값 시정 오르면 그것 때문에 문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의 여지는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게 불만이다. 어떤 데는 이걸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본래 속성이라 하면 정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저기에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만큼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정부의 정책이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비리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시장 상황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짚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언론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주문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저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이 포럼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제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망설이는 법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중에서 뭐 하나만 뽑아가지고 아주 단편적인 거를 비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사절합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같이 정책을 고민하고 하는 일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처음에 요만큼의 시발을 했고요. 그거를 탁 물은 국민의힘의 뭐 저기 전직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뭐 네가 가라 공공임대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는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커진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공공임대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게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지어온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의 재고가 8%밖에 안 돼요. 우리가 15%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나마 좀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8%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더구나 13번 저는 89년부터 영구임대주택에 제가 주택공사에 있을 때부터 설계를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지금도 있지만 6평, 8평짜리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거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희망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가신 데는 13평짜리면은 실평수 13평짜리는 정말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영구임대주택 했을 때 야 우리도 좀 조금 큰 것도 하자.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못하고 대개 6평, 8평 뭐 이렇게 했어요. 11평이 제일 그때 컸는데 근데 이렇게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평화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식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정말 부지런히 공공임대를 늘려서 뭐 요새는 국민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조금 큰 평형수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제 집을 안 사고도 조금 그 안에서 이동하면서 살 수 있게 하자. 그러면서 소셜 믹스도 이루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원론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평가는 아니고 좀 묵직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게 그 부동산에 관련되고 도시개발에 관련된 게 이게 이제 특히 부동산 문제는 이게 우리는 지금 조그만 정책을 뭘 잘못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큰 사이클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조세정책, 사실은 맨 처음에 금융정책, 그 다음에 조세정책, 그 다음에 주택공급정책 이것과 세 개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큰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하나 제가 예컨대 문재인 정부를 예를 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잠깐 맞물리면 제가 좋아하시라고 제가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정부 제가 비판한다 그러면 또 되게 좋아하고 저는 막 비난받고 그럴 텐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에서는 중간중간에 우리는 이런 걸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품을 띄우는데 무지무지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때는 너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띄우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대출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대출을 늘려주고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거기에 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부동산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금융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거품을 키운다 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시작을 할 때는 가령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할 때 21대 국회가 같이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불행히도 20대 국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20대 국회하고 이제 같이 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엇물리는 거죠. 가령 최근에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했으면 최고예요.
그때 했으면 최고고 그때 이거는 10년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그때 했었으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 초기에는 또 못한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국회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거는 꼭 기본적인 장치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지금은 막 부동산이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엇박자가 부작용이 조금 더 크고 조금 길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차피 잡힙니다. 저는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때 잘못한 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그 임대 등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 왜냐하면 본래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임대차 보호를 하고 싶었는데 전월세 등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그래서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또 저기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잘못한 게 핀셋 정책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핀셋으로 하면 핀셋을 여기저기 되면은 핀셋은 아픈 데만 꼭꼭 짚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 같은 거는 부동산은 솔직히 뭐 여기저기에 터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다시피 여기를 한 핀셋으로 규정하면 옆에서 뭐 두더지 싸움처럼 옆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때는 이게 될 수도 있었는데 초기에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누가 코로나 생겨가지고 이 초저금리에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질 이 정도는 많아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데 핀셋을 아무리 대면 뭐합니까? 핀셋 피해가지고 딴 데 가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애초부터 핀셋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 정도로 개발이 돼 있는 데서는 쓰면 안 돼.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이제 이 저금리 유동성 많은 유동성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지만 이거에 따라서 좀 핀셋 정책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굉장히 제가 비판을 하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말하자면 적대감입니다. 제가 다주택자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투기성 아니면 단기간 단타 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부동산의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꽉 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주택자가 문제다. 제가 그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를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통계를 보니까 주택 공급은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주택 보유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부로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일반적으로 다 주택자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쓸데없는 적대감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특히 정부나 저기에서 다주택자면은 뭐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된다. 뭐 민주당에서 한다.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겠네. 재밌어 하시겠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30년 동안 그 아파트를 사본 적도 없고 그냥 다세대 주택에서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또 특히 전세주택을 공급하는데 나로서는 굉장히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냥 다세대 다가구 져가지고 뭐 저기 하고 아니면은 뭐 조그만 거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노후에 뭐 좀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적대시하는 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해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돼. 다만 단타 투기성 부분들 재건축에 투자하고 환수 안 하고 팔아버린 사람들 저는 뭐 제가 여기서 특정 위원을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령 기재부나 국토부에 고위 공직자로 앉혀놓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종부세를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번에 그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큰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어요. 자, 안정해 달라 그러면 보유세는 어느 만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는
이익을 쉐어링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개인 이익과 공공이 이거를 환수하는 장치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리와 이제 금융 정책과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다주택자에 대한 죄는 것 때문에 쓸데없이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에 대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방향을 좀 잘 잡아야, 그래야지 지금 크게 방향을 잘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전체의 경기와 그다음에 우리의 도시개발 정책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너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런 꼴을 안 봐야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저는 아마 부동산 이슈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일부 야당들의 얘기일 테고요. 도시에서는 저는 부동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 정책, 도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든 부산시장 선거든 우리가 개인의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에 너무 함몰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큰 비전을 잊어버린 게 참 많아요.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동남권에 그야말로 세계 도시 부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 건가?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제 서울만이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서울로서 광역권까지 포함한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비전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시민들께 잘 제시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 사이에서 물론 민생에 관련된 부동산을 어떻게 매만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이런 제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택 정책과 도시 정책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든가 일시적인 교란 현상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다치시고 계시는데, 조금 크게 조금 길게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정책 개발에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